안녕하세요. 사람이 하도 적어져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 온라인으로 바꾸셨대. 그러니까 여기 오는 시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만약에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바꿨다 그래도 똑같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100%. 이제 딱 3번의 더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시작 시간이 5시 반이잖아요. 15분 전에 오세요. 15분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제 제가 없어도 저는 그때 열심히 차 끌고 오고 있을 테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그 시험의 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파본 검사예요. 그러니까 파본 검사 때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파공 검사 때 한 1분 정도 줘요. 실무가 페이지 수가 많아서 1분에서 2분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파본 검사할 때 열심히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문제지 꾸기라고 그랬죠. 문제지랑 답안지 다 꾸겨놔야 돼요. 왜냐면 안 돼, 손이.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없어갖고 이게 잘 안 넘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골무를 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 손가락에 하나 끼면 여기 손가락도 좀 덜 아프고, 그 일본 건 안 되지만 좋은 거 있어. 그거 끼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도 좀 덜 아프고 넘길 때 따다다다닥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꾸기면서 뭘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2분 동안 약 10, 적게는 16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20페이지 정도의 실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1, 2분 안에 그 문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자료와 물음 빨리 보고, 얘가 1번 문제가 몇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있는지, 2번 문제가 이론형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계산형 문제인지, 3번 문제가 배점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4번까지 이렇게 싹 한 문제만 절대 보면 안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연습하실 때 딱 본인이 재세요. 1분만 재세요. 1분 재고 시작하는 순간 재면서 1분 보고 난 다음에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10분에서 한 15분 줄 거예요. 근데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 있는 상태랑 비교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7분 정도 주면 되거든요. 한 7분 정도를 스탑워치로 재놓고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봤던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풀 건지 아니면 문제를 복합으로 순서를 변경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1번 문제의 시간을 몇 분까지 할당을 할 건지, 그 전략을 짜세요. 그 6분에서 한 7분 정도 되는 사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그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갖고, 출시생들은 뭐 멍 때리고 당연히 앉아있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자기가 어떤 그 단편적인 부분만 계속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이 있었다 그러면 기술 교도 어떻게 구할지, 이거보다도 1번부터 4번까지의 전반적인, 흔히 말해서 틀을 짜야 돼요. 내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를 몇 번부터 어떻게 몇 점의 분량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연습하세요. 한 4회 동안, 3회 동안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좀 미시적인 하나의 논점에 들어가서 걔를 파는 것보다, 그거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보다 전체적인 이 틀을 짜서 이 문제의 배열과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뭐 하나 맞췄다고 그래갖고 그게 점수가 높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략을 짜세요. 그 전략을 짜는 시간을 7분을 주고, 5시 반에 시작하는 순간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꼭 여기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별 스터디 하시나요? 개별 스터디 하실 때도 꼭 그 시간을 가지세요. 평소 때는 제가 연습할 때 논점 잡는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막 한 30, 하루에 막 3회차분 계속 보면서 논점 잡아두고, 이게 논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으면 그 해당 파트에 가서 그 파트에 대한 이론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론을 봐서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하지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날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허리 아파갖고. 그 스트레스
풀만큼 풀면 안 되고 조금만 풀어. 조금만. 풀만큼 풀면 계속 퍼마시고 놀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시고 몸도 깨끗하게 샤워도 하시고 뭐 그 찝찝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그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꼭 택시 잡으라고 그랬죠. 택시. 그리고 카고 바지를 준비해. 옆에다가. 그래서 초콜릿을 이만큼씩 넣어놓고 시작하는 순간 꺼내갖고 왕창 딱 먹고 때려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페레로쉐를 특정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나? 페레로쉐를 요만큼 진짜로 1교시, 2교시 거 준비를 이만큼 했어요. 그래갖고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제 모든 걸 놓기 하세요. 그럴 때 꺼내갖고 세알을 딱 해갖고 털어놨어요. 털어놓고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당 떨어지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올리셔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또 뭐 이상한 약 먹지 말고 제발 약 먹지 마요. 차 많아. 지금부터 몇 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요. 그날만 6시에 일어나면 그날만 시험 망쳐. 그러니까 항상 6시에 일어나고 좀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태도를 좀 준비를 하세요. 이제서 뭐 미세적인 거 이거 막 저 안에 있는 거 알아봤자 하나도 득될 거 없어.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오늘 개별 스터디 갔는데 저 사람이 야 이거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는 거나 까먹지 마세요. 아는 거나 까먹지 마시고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때까지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주 동안 강평할 게 없어요. 사실 강평할 게 뭐 있어요. 답안지 보면 다 알아. 답안지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 문제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설명하고 뭐 세부적인 논점들이 조금 있으면 조금 강평을 하고 해서 금방 끝날 거예요. 예전처럼 막 2시간씩 강평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녀지 진짜 핫해요. 그러니까 수험계에서 핫한 게 아니에요. 저희 쪽에서 핫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제가 혹시 안 가르쳐 드렸죠? 그 부동산연구원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가르쳐 줬죠. 예전에 한번. 예? 회식할 때 가르쳐 줬어요? 회식을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그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학술 그 연구회가 있어요. 그 연구원이 있는데 얼핏 보면 한국 부동산원에서 하는 부동산연구원이랑 둘이 비슷해. 모양도 비슷해요. 근데 틀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지식재산권 딱 봤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공부 처음 2020년도에 지식재산권이 이슈였고 논문이 발표됐었어요. 그 논문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아는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자녀지. 자녀지가 왜 요즘에 핫하다고 그랬죠? 변호사들이 영업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업을 해서 안 그래도 저 다음 주에 분류합니다. 중토위에 이제 자녀지들이 나오면 가치하락분에 대해서 그 보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꽤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구성된 어떤 틀이나 비교윤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지 가치하락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지 가치하락 손실을 내가 평가를 했는지. 6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작은 거예요. 제일 많이 하면 한 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결청이나 사업시행자들 쪽에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저희 쪽에서도 좀 정립을 해 두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지 가치하락 손실에 대해서 수용 손실과 사업 손실 들어봤어요? 나오면 그거 나올 거야. 수용 손실과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그럼 다음 주에 내야지. 수용 손실과 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왜냐면 그거라도 지금 몰랐지만 내가 문제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시험 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문제 엄청 어려울 거예요. 자녀지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문제를